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예고를 한 것처럼 이 문재인의 복사판,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의 대북관, 외교관, 이런 거, 북한 비핵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비판하는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 그랬냐. 원래 이낙연은 보수층에서 거부감이 적었던 인물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황당하다. 이걸 반박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 겁니다. 왜 황당하냐? 여러분들이 우파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한다면 이건 근데 솔직히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우파 좌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망가뜨린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안보를 해체시킨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핵폐기 골든타임을 놓친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막연한 그 상상 이런 것들을 좀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냥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한 말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냥 여러분 문재인 하면 어떻습니까? 문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란 그 이름, 문재인의 그 얼굴, 웃는 얼굴인지 아니면 입술을 이렇게 하고 있는 얼굴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문재인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거부감이 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생긴 거 말고 그 문재인이 한 일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기가 보수라고 자처한다든가 또는 우파라고 자처하는 분들은 문재인이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한테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의 감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 국민한테 떠넘겼는데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또 뭐였습니까? 국가 안보,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이 도저히 보수 내지는 우파하고 공존할 수 없는 사실상 불구대천의 원수다. 이런 식으로밖에 여길 수 없는 그런 정책들,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낙연은 보수층에서 거부감이 적었다 했던 그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 문재인 당시 국무총리, 이 사람은 대북관, 외교관 이런 것들이 문재인과 똑같다 그겁니다. 그럼 거부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낙연한테 거부감이. 원래 보수층이라고 한다면. 우파라고 한다면. 근데 이준석 씨는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그겁니다. 아무리 자기하고 당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알린 다음에 그걸 어떻게 좋게 포장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놓고 마치 그 전에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아니 최소한 다른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준석을 분명히 지지했던 젊은 우파 내지는 보수가 극소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설득력 있는 호소력 있는 주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이준석이한테 있는데 이준석 씨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박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이낙연 씨가 왜 문재인의 복사판인가 요거의 하나의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작년에 미국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 5월 말에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돌아와서 6월 달에 책을 썼습니다.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쓴 바가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신간으로 분석한 이낙연의 외교 안보관 문재인이 꿈꾸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탄인가? 이 기사의 제목 여기에서 이제 한 달락씩 제가 읽어가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낙연, 이준석 씨가 원래 이낙연은 보수층에서 거부감이 적었다. 이렇게 평가한, 이렇게 선전한, 이렇게 강변한 사실상 한마디로 개변 같은 얘기를 한 그 대상 이낙연 씨가 자기의 책에서 자기가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호평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거부감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호평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자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씨가 쓴 책 내용을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는 남북관계에도 설계들이 있다고 했다. 그럴까? 이 겨울 뒤에는 봄이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결과적으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나름의 진전도 이루었다. 재임 5년 사이에 남북정상이 3차례 회담했다.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 2차례 사용했다. 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연설했다. 남북정상 내외가 백두산 정상이 함께 올랐다. 재임 5년 동안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한 번도 없었다. 남북한 정상은 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친서를 교환했다. 그 모든 것이 과거에 없던 역사의 진전이 없다. 한마디로 문비어천가인데
문비어천가인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낙연 씨는 국회의원을 국무총리 하기 전에 국회의원을 4번 했고 그 다음에 전남지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동아일보 기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회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사실상 많은 정보를 접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거의 뭐 폐쇄적인 사회에서 사는 사람처럼 정보가 차단된 사회에서 살던 사람처럼 이렇게 현실과 괴리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제가 이낙연 씨의 주장, 이낙연 씨가 자기 책에다 쓴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걸 제가 기사에다 썼었는데 그걸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낙연 씨를 제가 지칭하기를 이 전 대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라고 통칭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우리 국민에게 선전할 때 한반도의 봄을 운운했던 이다. 문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핵포기 의사를 밝힌 일이 없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하며 사실상 보증을 서고 다닐 때 이거 보증 선거 다 부도났지 않습니까? 부도났으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보증인이 책임져야지. 뭐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비판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쨌든 수석 대변인인지 보증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이상의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책임을 안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2016년도에 호남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계속 정치권에 남고 정계 은퇴를 안 하고 결국엔 대통령까지 해갖고 우리 국민한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떠넘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이런 사람, 하여튼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에 책임을 안 지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어쨌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증을 서고 다닐 때 이 전 대표는 김정은을 향해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출연하신 것 아닌가라고 칭송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무총리가 반국가단체 북한 독재 정권의 압제하에 신음하고 있는 인권 착취에 신음하고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전 근대사회, 전 근대 시기에 피지배계층이라는 뜻을 가진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2인자가 북한 독재정권이라는 반국가단체가 우리 영토 북반부를 참절하고 정부를 참칭하고 2,500만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압제하에 지금 탄압하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 그 북한 주민을 향해서 전 근대시기 피지배계층이란 백성이라고 표현했다 그겁니다. 이 사람의 지금 사고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또 각종 수탈과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그 김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를 뭐라고 그랬냐? 마치 성군이라고 평가한 듯한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출연하신 거다. 지도자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출연한 것도 아니고 출연하셨답니다. 출연하셨답니다. 어떻게 반국가단체 수괴한테 지도자를 운운하면서 어떻게 또 출연하셨다. 이런 식으로 존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력을 가진 이낙연 전 대표가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건 누구 겁니까? 문재인 거 아닙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 김정은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이 책을 통틀어서 단 한 줄도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책에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가져왔고 어마어마한 진전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책에 한 줄도 안 적었다 그겁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 책이 그래서 요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이 신당을 만들 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해놓고 이낙연이 신당 만든다고 할 때는 민주당 중심으로 통합해서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김정은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만 적어도 자기 평가 이런 걸 안 적어도 꽤 많은 분량을 적을 수가 있을 텐데 책에는 단 한 줄도 그런 내용이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5년 동안 남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5년 동안 북한이 걸핏하면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 않습니까? 2020년 6월에 그리고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그 시신마저 훼손하고 불질러버렸습니다.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아주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낙연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건 여러분들 해양수산부 공무원 요 사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요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때 이제 그 잠잠했던 그 기록들 다시 살펴봤더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발견돼서 그때 이제 여당에서 지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이준석 씨 이낙연을 향해서 보수층이 원래 거부감이 적었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그렇게 주장한 그렇게 강변한 그 이준석 씨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해양수산부 그 공무원 그거 사건 이렇게 장기간 오래 소비될 주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틈만 나면 어디 나와가지고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또 온라인에서 즙 짠다 그런다고 합니다. 즙을 짜내면서 무슨 뭐 해병대?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자기 선택적인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 공무원한테는 이렇게 오래 소비될 사람의 목숨이었고 그것도 저분은 정말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소비랍니다. 소비랍니다. 이런 제가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왜냐면 안 좋은 말이 나갈 것 같아서 이런 자가 어떻게 아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친북적인 색채가 진한 듯이 보이는 이낙연. 심지어 북한 독재 정권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를 팔로우한 이낙연에 대해서 보수층이 거부감이 원래 적었다? 문재인의 복사파인데 거부감이 적었다? 이준석 씨는 지금 뭐 어떻게 멘탈이 붕괴됐습니까? 아니면 패닉 상태입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겁니까? 매체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자기가 이런 정치적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자기 지지층한테 먹히는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준석 씨를 싫어하는 사람, 이준석 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호감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이준석 씨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준석 씨를 싫어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싫어한다 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자기를 원래 좋아하던 사람한테는 최소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놔야 되는 게 이준석 씨의 의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 그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수정당은 그냥 어떻게 한 정당의 대표였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지금까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벌리고 다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제가 작년에 쓴 이낙연 씨 이 신간 관련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대목 계속 이제 끊어가지고 영상으로 올릴 텐데 앞으로도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